지난주 토요일 늦은 저녁 시간 TV 채널을 돌리던 중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31살 꽃이 지다 라는 무언가 묘한 뉘앙스를 남기는 제목부터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동안 멍해져 오는 느낌,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것도 크나큰 행복이며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적 31살 꽃이 지다. 올해 31살의 김은혜씨. 은혜씨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외롭게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꾸준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완치가 되나 했지만 끝내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료진으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진료실 밖으로 나온 은혜 씨의 첫 한마디. 진짜 이렇게 다가오니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못다한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병원에서 자신도 슬픈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당을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매일 새벽 통증에 시달려 구토를 하며 진통제를 맞고 겨우 새우잠 드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다며 먹을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은혜 씨는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은혜 씨가 바라는 기적은 첫째, 자신이 항상 산책하던 산책로에 가는 것. 이 산책로엔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여기에 오르고 나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답니다. 둘째,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은혜 씨는 길거리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는 커플, 다정하게 손을 잡은 아이와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은혜 씨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나눕니다. 은혜 씨는 생애 마지막 신부 화장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단장한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오르면서 길 옆 양쪽에 걸려있던 은혜 씨가 살아온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울먹이지만 그래도 울음을 터뜨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까봐 눈물을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로의 정상에 있는 벤치에 친구와 함께 앉아 마지막 소중한 추억을 새깁니다. 은혜 씨는 그 산책로에 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끝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글귀를 남기고 그녀는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잉 737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이웃님이 직접 쓰신 글이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연을 제가 적진 않았고요. 글을 굉장히 잘 적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말을 조금 끝에만 존댓말로 바꿨을 뿐이지 제가 손본 글은 아닙니다. 31살이라는 나이는요. 지금 저는 이미 그 나이를 지났습니다. 이미 그 나이를 지났는데 그 나이에 우리가 오늘 소풍을 끝낸다는 이야기는요. 너무 짧아요. 가을 소풍을 갔을 때 한 11시쯤 됐나? 소풍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시락도 먹기 전에 집에 가야 돼요. 이 31살에 꽃이 지는 김은혜 씨의 사연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해보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쁜 연애도 해보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고도 싶었을 거고요. 그리고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추억하고 싶었을 그런 아니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고요. 보고 있는 혹은 듣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얼마만큼 많은 걸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루한 일상을 혹은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상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건강한 몸,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공기처럼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외에 다른 불평들이 생기고 그 외에 다른 욕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보다 힘든 어떤 사연들을 들으면서 힘을 내야 되거나 위안을 얻거나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감사하게 되긴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기 전에 소풍을 끝내기는 했지만 일찍 귀가해야 했던 그 마음까지 담아서 저희가 더 맛있게 점심을 먹고요. 더 즐겁게 보물찾기도 하고요. 이 소풍을 우리는 조금 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더 많이 알차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묵직한 혹은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할게요. 오늘 자주 옵니다. 저는 그대들의 여우고요. 오늘은 편하고 야한 밤이 아니라 편하고 어딘가 모르게 살짝 마음이 짠한 그런 밤입니다. 보잉 7372 닉네임을 쓰신 우리 이웃님께서 저한테 아까 제가 퇴근 무렵에 썼던 31살의 기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을 위한 복선이 아니었던가 싶네요. 꺄우!
연희 목소리로 읊어주시는 걸로 제 방송 듣는다고 생각할게요.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대하게 하면 제가 반칙인 건가요? 아닌데? 어쨌든 제 목소리로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그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행이구나 혹은 축복이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들고 왔을 때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자, 제가 오늘 사연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얘기 드렸죠?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여우님이십니다. 저도 여우인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여우님이신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 내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고생이네요. 소규모로 만들어서 파는 건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도 하시네? 온라인 인터넷 판매도 하려 하는데 너무 막막해요. 라고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창업이라는 게 사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철저하게 나눠 먹자 시기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버는 족족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회사에서 이제 세금 부분들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버는 건지 저희가 퍼다 주는 건지 가끔 헷갈리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면 정말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히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한번 해 가다 보면요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막하다 생각이 들 텐데 이미 하고 계셨던 그런 사업이셨다면 손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업일 테니까 조금 더 체계화만 갖춰지고 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뭘 파시죠? 온라인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뭘 파시는 거죠? 한번 살짝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제가 필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인터넷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세부적인 이렇게 사진이라던가 설명이라던가 있으면 그리고 피드백이 빠르면요 훨씬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인터넷 쇼핑으로 재산을 탕진했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는 굉장히 피드백도 느리고 상세 설명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은 사게 되지만 그게 연결이 안 돼요. 확실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그냥 속았다고 생각하고 하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해 주는 곳으로 저희가는 아니죠. 제가 있죠.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한 곳을 엄청 많이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벌어서 거기에 월급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글을 올리시는 거나 보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냥 가서 좋아요만 꾹꾹 누르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글을 보고 있거든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자가 최고인 거는 아닌데 부자가 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부자가 되시면 마사 오셔가지고요 커피도 한 잔 쏘세요. 그리고 주디님이시죠? 가끔 오셔가지고 이분 되게 와인을 좋아하세요. 와인 축제는 다 가시는 것 같던데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좋아요 누르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계속 이제 아프시다는 얘기가 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요.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크크크 이러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허리만 튼튼하고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상부상조 할까요? 그대가 부족한 허리는 제가 채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가 제 수족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과연 누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이고 제가 데려가도 된다면 뭐 콜하죠. 데려가겠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쉬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허리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진짜 허리 못 드시면 소복 맞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허리는 정말 중요한 게 몸을 세우는 축이잖아요. 근데 이 허리가 아프면 모든 골반도 틀어지고 다리도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고요. 물론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높이가 달라지는 건데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허리만큼 많은 기능을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플 때 빨리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허리 아프신데 와인 그만 드시고요. 뭘 그렇게 와인을 많이 먹어. 와인 먹는 것도 와인도 술이거든요. 누가 보면 음료수인 줄 알겠어.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아유 잔소리를 하면서 끝내네요. 일단은 허리 아프셔도 상부상조 하죠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나죠? 겁 좀 드시고 허리도 좀 나으시고 치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닉네임 볼 때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죠. 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구는 기질이 있어요. 유독 제가 이분한테 좀 까슬거리는 기질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거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제가 댓글이 좀 딱딱하긴 해요. 다른 분들은 저하고 이제 오래 이렇게 소통을 하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길게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적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기 좋은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댓글들을 다 하시니까 제가 너무 창의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가 사연을 남겨달라 그러니까 그냥 들을게요. 이러니까 제가 까칠한 거예요. 하라는 걸 해야지. 이래서 그래요. 제가 한숨 했거든요. 사연을 적어달라니까. 이렇게 한숨을 하니까. 글쟁이 여우님과 커피 1잔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이게 뭐예요? 커피 1잔은 뭡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들어본 듯한 그런 단인 것 같아요. 일잔? 일잔에서 확 일단 저하고 커피 한 잔을 하시고 싶으시면 댓글을 좀 길게 다세요. 그리고요 저하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셔야 저도 제 장기를 걸고서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하고 친분을 쌓으세요. 이렇게 제가 바벨탑만큼 쌓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아무런 이렇게 교류가 없는 소통이 없는 뭔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짝할짝 이러시면 아무리 저라도 용기 100배한 저라 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커피 1잔이 하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오셔가지고 댓글을 길게 좀 달아주세요. 제가 할 말 좀 이렇게 길게 좀 달아주세요. 이건 제 부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삐진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연이 클라우드님께서 사연이 너무 길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쓰라니까 요약이 잘 안 된대요. 공돌이는 뭘까요? 뭐 공학도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뭘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나름 제가 알아서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니까 몸도 많이 힘드시고 원래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일은 많이 없는데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마음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짜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글을 하나 쓰기도 했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내가 나를 잘 토닥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토닥이는 건요. 어차피 2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는 1인칭인 내가 나한테 하는 그 위로가 그 토닥임이 가장 강력한 토닥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괜찮아. 내가 나한테 계속 주술처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건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빨리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겪어서 혹은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잘했어. 잘한 거야. 뭐 어때? 이럴 때도 있지. 지금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야. 금방 지나가. 이런 말들로 계속 자기 자신한테 토닥임을 해주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괜찮아지지 않으면 누구도 이 삶에서 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토닥여 주시고 저한테 자기의 말을 듣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위로라는 건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의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내가 했는데 나한테 먼저 해준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주세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거에 그게 뭐 힘들어? 면박 주지 마시고요. 누가 힘들어하는 걸 들으면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네가 잘해줘서 잘 버텨와서 내가 보기에는 되게 네가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이야기에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감정도 품앗입니다. 물론 그 감정의 품앗이에 진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심이 담긴 감정의 품앗이가 돼야 되거든요.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 거를 위로해 주시면 제가 품앗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진심밖에 없어요. 많이 요즘에 자주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계속 느껴지는 게 그래요. 많이 힘들고 계시구나. 문장 하나를 적을 때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감정의 느낌들을 느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해드릴 때도 있고요. 아는 척 해드릴 때도 있고요. 알아달라 얘기해도 모른 척 할 때도 있고요. 왜냐면 제 코가 석질 땐 저도 저 챙기기 바빠가지고요. 어쨌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힘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열심히 힘을 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그 등을 떠밀지는 않겠고요. 좀 쉬어도 됩니다. 쉬어도 되는데 아예 널브러져가지고 철퍼덕 이러지는 마시고요. 살포시 앉아서 조금 쉬시다가 그늘 밑에서 쉬셔도 되거든요. 쉬시다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토닥이며 추스려가지고요. 또 조금 더우면 어때요? 그래도 그 더운 길을 또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약을 잘 했나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저희 그대들이 저한테 사연을 안 보내십니다.
요즘 점점 혼자인 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가끔 외로움보다는 심심함을 느끼는 거 빼고 뭐 딱히 이러다 저 완전 혼자인 거에 빠지는 게 아닐까요? 고민입니다. 시간이 흐른다 님이 저한테 적어주신 글인데요. 혼자인 게 익숙해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혼자인 게 익숙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저는 혼자인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더 큰일인데? 이제 외롭다는 감정보다 심심하다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심지어 그거조차도 자주 느끼시는 것 같진 않아요. 혼자인 게 익숙해져 버리면요. 아유, 정말 완벽한 프리덤, 자유를 느낍니다. 요즘에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 막 여행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고, 뭐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혼자임을 이렇게 만끽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게 편하시면 그냥 그 길로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걸 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고민이겠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사람들 사이로 나와야지. 이 상태에서는요, 뭐가 해답이냐면요. 지금은 진짜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혼자에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비고 부대끼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집에 있는 혼자인 그 순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서 누군가와 비비적거려야 돼요. 아니, 물론 그게 이렇게 살을 비비적거리는 그거 말고요. 그거 잡혀가요. 그거 말고요. 사람과 말을 섞고 사람과 감정을 섞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하는 그 비비적거림이 있으면요. 혼자의 시간이 자유롭고 편하다는 생각이 오래 가진 않아요. 물론 자유롭고 편하기도 한데 어느 순간 되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혼자인 것보다 둘인 것이 더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외로워요. 저 외로워요. 저는 혼자 있을 때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둘인 게 좋습니다. 제가 둘인 게 좋은데 문제는요. 둘이고 싶어도 둘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이 아니라 여럿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들하고 여러 명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롭지 않고요. 하지만 제 사람이 생기면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지겠습니다. 어디 붙을까요? 허리 아프신 주니님께 붙을까요? 주니님 조심하세요. 잠깐 사이에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데 이직을 준비 중이신데요. 하던 일을 계속 할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해볼지 고민 중이라 하시거든요. 이미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어쩔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악도 꺼졌는데 제가 음악을 다시, 지금 제가 틀고 있는 음악이요. 소곤소곤 얘기해야지? 들키면 안 되니까. 네, 피아노 곡인데요. 이루마 씨의 피아노 곡이에요. 제가 방송하다가 음악을 이렇게 틀다가 잘못 걸려가지고요. 방송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조용조용 얘기하게 되네요. 다시 음악을 좀 틀겠습니다. 피아노 곡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9곡인데 금방 이렇게 지나갔네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을?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까 시계를 못 봤거든. 다시 아까 사연으로 www.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예우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것부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계시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하고 있는 일을 아마 계속 하게 되더라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직을 함에 있어서는 나이도 많이 걸리고 무슨 경력이나 스펙이나 많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35,000개쯤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35,000개나 될지 생각을 그 중에서 쭈꾸미가 한 3만 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들 중에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사실은 그냥 변명이에요. 이직을 하려니 저 역시도 이제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이유들을 막 끄집어내서 없는 걸 막 땅 파서 칡뿌리 캐듯이 해가지고 이유들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제 인생이고 저의 선택이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직을 근데 저도 제가 조금 많이 어렸다면 이직을 했을 겁니다. 이직을 했을 건데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항상 어려웠었거든요. 왜 어려웠냐면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코디네이터도 하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실장으로 이제 있었었는데 아픈 분들을 계속 이렇게 응대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환경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건강한 저를 점점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완전 직업 자체를 바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5달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들을 이제 취득하고 이러면서 이제 옮겼는데 결코 쉬웠던 시간은 아니었고요. 계속 고민이 많았었고 준비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한 공부이기도 했지만 그 공부를 놓고 나면 내가 계속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약간 위태로운 이게 벼랑 끝에 서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걸 잘 아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본인의 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거나 혹은 아예 그냥 이렇게 사업을 개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혹시 치킨집 하시나요? 극한 직업? 그렇게 창업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경기가 좋아지는 날이 오겠어요? IMF 시절부터 해서 꾸준히 경기가 나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직업군 해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어디는 막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되긴 했지만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끊임없이 침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언가를 새로 한다는 일이 더 많이 도전일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이 겁이 나실 건데 저는 지금 일을 선택하고 계속 하신다고 해도 그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잘 되도록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대들도 응원하실 거예요. 응원하세요. 빨리 응원하세요.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하자고요. 제가 종교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기도는 좋아합니다. 껄릿하면 기도합니다. 누구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억하심정이 막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대들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항상 맞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길, 더 밝은 길, 더 예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게 그 길을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본인 인생인데 한 번밖에 안 사는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 앞에서 우리 그대가 지치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시고 씩씩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씩씩하게 진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사연을 받겠습니다. 그대들이 사연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방송하기 훨씬 편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사연을 읽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1시간 전쯤 이제 사연을 받겠습니다 올려놓고 바로 방송을 하는 거라서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도 우리 그대들 생채기 나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거 하나 믿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 그대들과 이렇게 요즘에 이제 댓글을 달면서 아주 신났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안 보여요? 댓글 다느라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희끔희끔 하는데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정색하고.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커피도 한 잔 태워드리고 말하면 대답도 좀 해드리고 그 전에는 무건 수행을 했거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린다. 막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오너더라고요. 망각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동전 노래방을 가가지고요.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저 동전 노래방에서 사장님한테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이게 한 4곡 정도를 서비스로 넣어주시더라고요. 애가 옆에서 막 엄청 힘들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셨나 봐. 그래서 열심히 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노래를 했고요. 어떤 노래를 했는지 제가 내일 또 이렇게 노래 목록을 한번 적어볼게요. 노래를 잘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적혀있는 제목 보면 아는 곡들이 있거나 아이고 이런 곡은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라는 곡들이 있으면 읽으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잖아요. 저는 그대들하고 이렇게 노닥노닥 수다 떠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언제 시작한 방송이 지금 거의 11시를 다 돼가고 있는데 슬슬 정리를 해야겠죠? 그대들의 사연으로 채워지는 여미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주 찾아오죠. 저 혼자서 떠드는 건 3년으로 족합니다. 물론 3년 중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한창 이게 공백이 있을 때도 있곤 했지만 그래도 그 세월 동안에 제가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채워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대들하고 같이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제 목소리로 소개가 되는 그대들의 이야기 나름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서야 이제 또 씻고 내일 출근할 준비도 하고 내일 다시 요가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지만 그래도 그때들 찾아왔습니다. 인사할게요. 편하고 야한 밤 오늘은 2번이나 찾아온 그대들의 여우였고요. 행복이라는 건요. 내가 웃고 있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대들의 미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요.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웃는 소리를 듣고요. 그대들이 같이 웃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방송이었는데 그 작은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아주 반갑게 듣고 계실 거고요. 어디에 누군가는요 제 목소리를 굉장히 뭔가 그리운 그런
기분으로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설레며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설레시는 분? 설레시는 분? 누구세요? 찾아낼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편하고 야한 밤이고요. 왜 야하냐고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행복한 꿈, 행복한 그대들의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저는 그대들의 여우였습니다. 음악이 안 끝난 것 같아. 끝났나? 끝났나? 저도 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